되잖아. 자, 봅시다. 자, 볼게요. 도형 문제를 전략입니다. 자, 빠르게 볼 겁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기본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너무 천천히는 안 들어갈 겁니다. 자, 이거는 도형 문제를 우리가 조금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은 여기서부터가 삼각함수 활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형 문제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은 결국엔 도형 문제는 너희들한테 뭘 요구하는 겁니까? 홍도 좀 해주면은 유튜브가 와 재생이 얘기도 좀 해주면서 응? 좀 하자 우리 알겠지? 도형의 문제는 여러분한테 뭘 물어보는 문제인가요? 지랄 같은 소리 하지 맞아. 어떻게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사해줄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았어. 자, 도형 문제는 여러분한테 무엇을 요구하는 문제냐? 결론적으로 보세요. 변의 길이를 요구하거나 또는 각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가 도형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테마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이 짓거리를 왜 하는 거냐면은요. 도형에 대한 논리를 완성시키기 위함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항상 이거한테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뭐 다른 단원의 문제를 푼다면은 선생님 저 이거 문제 푸는데 이 조건을 사용을 잘 못하겠어요나 이런 식으로 좀 질문이 구체화가 쉽게 됩니다. 그런데 도형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애들한테 가르치고 문제 풀어보고 시킨다면은요 그냥 하다 보면은 이거는 풀리는데요 이건 그냥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면은 늘 똑같은 결과야. 무슨 말일까? 풀 수 있는 것만 푼다는 거고 못 푸는 거는 영영 못 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도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도형도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생각을 할 때 최대한 논리를 담아준다면은 아 내가 이 문제는 이래서 못 풀었구나 그러면은 이러한 걸 수정하고 보완해줘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시작합시다. 자, 그러면 각의 크기나 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각의 크기 혹은 변의 길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뭐라고 했죠? 삼각형. 그렇죠. 길이나 각을 그냥 아무 데서나 잡아다가 구하는 게 아니라요. 길이와 각을 보는 기준은 삼각형의 정보를 통해서 뭐 한다는 겁니까? 이 각의 길이와 각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 삼각형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냐면은 도형의 기본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B라는 길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적어도 AB라는 길이가 포함된 뭘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삼각형을 바라보셔야 합니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도형 문제 같은 경우에요 잘 생각을 해봐요. 어떠한 도형 문제를 딱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요 일단은 도형을 그립니다. 도형을 그린 다음에 일부러 길이들을 막 지우고 각을 막 지워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몇몇 개의 정보들만 던져줍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도형이 다 그려져 있지만은 그 그려진 도형의 모든 정보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문제를 내야만 애들이 틀리거든요. 왜냐면은 도형을 그려놓고 그냥 길이나 각을 쭉 체크해 보다 보면은 모든 길이와 모든 정보들이 나온다면은 그 문제는 끝난 거예요. 그걸로 의미가 없다고 답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도형 문제를 볼 때 너희들이 그냥 아무 삼각형이나 잡고 길이를 구하면 될까?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냐면요 구할 수 있는 삼각형과 구할 수 없는 삼각형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건데 그거를 제가 뭐라고 설명하죠? 뭐라고 설명하죠?
삼각형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삼각형을 선택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얘기하죠.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합동 조건입니다. 오케이? 합동 조건인데 뭐 이거에 대한 긴 설명은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오케이? 해봐요. SAS 합동이면은 두 변과 끼인각이 같다면 저 삼각형은 합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합동이냐라는 거예요. 왜 합동인 거냐면은 두 변이 주어지고요. 끼인각이 주어진다면은요. 이 상태에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변과 끼인각이 같다면 삼각형은 합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저는 이 말을 여기서 결정조건이라는 말로 틀어버립니다. 왜 그런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잘 봐요. 어떠한 삼각형이 있어요. 두 변이 나와 있고 하나의 각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삼각형은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되었다라는 말은 학생들 입장에서 뭐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머지 길이나 나머지 각에 대한 정보를 뭐 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다예요. 오케이? 자, 이 말은 삼각형을 찍는 데에서 기준을 세워주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니? 크게 몇 가지가 있어?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니? 3가지. 5가지. 그게 또 내용을 하냐? 시방새야. 또 이렇게 했네. RHA랍니다. RHS가 있고요. 그 다음에 SAS가 있고요. ASA가 있고 SSS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잘 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두 개는 뭐예요? 직각이죠. 이거는 뭐예요? 직각이 아닌 놈들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자, 정리합시다. 직각이 삼각형에서요. 이 세 가지가 나와 있다면은 그 삼각형은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길이나 각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삼각형의 정보로 답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해됐나요? 자, 이 말을 좀 정리를 좀 심플하게 해드리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네들이 어떠한 삼각형을 골라야 되는 거냐면요. 하나의 삼각형을 바라볼 때 정보가 세 가지가 담겨 있다면은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림을 그려졌다라고 판단하에서요. 그림이 그려진 판단하에서 조건이 세 가지면은요. 그 삼각형은 길이와 각을 구할 수 있는 삼각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삼각형의 기준으로 변과 각을 계산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뭐 배운 거예요? 삼각형을 어떤 걸 골라라는 걸 배운 거죠. 맞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뭐겠어요? 삼각형 골랐잖아. 그 다음 뭐해? 계산해야지 이제. 오케이? 자, 그 계산법도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삼각형을 선택하는 기준을 본다면은 크게 몇 가지로 나뉘는 거냐면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직각 삼각형으로 나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직각이 아닌 일반 삼각형으로 나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직각 삼각형이면 어때요? 되게 쉽죠. 여러분들 합동 조건 배울 때도요. 직각이 들어가면 편해요, 불편해요? 편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기서는 두 변과 끼인각인데요. 여기서 뭡니까? 그냥 아무 각입니다. 여기서 그냥 뭐예요? 아무 변의 길이에요. 이 말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봐봐요. 삼각형을 가지고 올 때는요. 두 가지로 나뉘시면은요. 뭐가 메인이 돼야 되냐면은 직각을 메인으로 잡아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했습니다. 중등기하 설명할 때요. 직각이 없으면 만들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직각인 삼각형을 기준으로 어떻게 변의 길이가 구해지는지 기본적인 내용 몇 가지만 좀 얘기를 좀 하고 들어갑시다. 알겠습니까? 자, 이건 쉬우니까 빨리 하고 들어갈게요. 직각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봐봐요. 적어도 삼각형을 알려면은 세 가지 정보를 알아보겠어요. 근데 직각이 하나 나와 있는 거죠?
괜찮나요? 자, 여기의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 봐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정보 두 개밖에 없어요. 절대로 니네들이 뭔 개짓거리를 해도요 못 알아듣는다. 이해됐나요? 그럼 보통은 여기서 이제 어떤 느낌으로 주면은 A, 세타 이런 느낌으로 줍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저기에서 풀어드렸던 도형 문제 삼각함수 활용해서 삼각함수 그래프에서 했던 문제 있잖아요. 동일한 논리예요. 오케이? 한 각과 한 변의 길이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길이 뭡니까? A 코사인 세타고요. 요 길이 뭡니까? B 미친놈. A 사인 세타로 계산할 수 있는 거 확인됐죠? 이해했습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직각삼각형일 때는 여러분들이 손쉽게 클리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이걸 메인으로 들고 가셔야 돼. 진짜로 중요하다잉.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삼각형을 바라보겠지. 자, 일반적인 삼각형에서는 이제 SSS에서 무언가를 구하는 방식과 SAS 혹은 ASA에서 구하는 방식들을 설명을 할 거야. 알겠니? 이게 너네들이 이제 수1에서 나오는 삼각함수의 활용의 본격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잠깐만 조금만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만 지우고 시작하자. 자, 첫 번째로는 자, 우리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이제 길이나 각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배우는 게 사인 법칙입니다. 자, 일단은 끝까지 들으세요. 끝까지 듣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활용도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사인 법칙은 개인적으로 증명 과정이 의미가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자, 정말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만은 사인 법칙이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지금부터는. 근데 그거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케이? 사인 법칙을 쓴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생각이 흘러간 다음에 쓰는 겁니다. 알겠죠? 앞뒤 안 가리고 공식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사인 법칙입니다. 자, 외접원이 하나가 있는 상황에서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다고 칩시다. 자, 각의 크기를 A, B, C라고 얘기하고 이것도 내가 기본만 또 말했는데 A, B, C 찍을 때는 시계 반대 방향 무조건. 그 다음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를 일반적으로 소문자로 잡습니다. 오케이? 자, 이 상황에서요 무슨 사인 법칙에 대한 공식을 제가 미리 소개를 해드리면 바로 같습니다. 사인 A분의 A는 각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는 오케이? 이렇게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B라는 각에 대응하는 B의 길이의 B와 C라는 각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가 같습니다. 그런데 뭐로 같냐면은 외접원의 지름과 같습니다. 외접원의 지름과 같습니다. 이 R이기 때문에 제가 지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R은 반지름입니다. 자, 증명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증명은 뭐냐면은 원의 중심을 먼저 잡읍시다. 원의 중심을 잡은 다음에요 요렇게 이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몇 가지가 모여야 돼요? 두 가지가 모여야 돼요. 첫 번째로는 원주각이 보이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지름이라며. 그럼 무슨 길이야? 이 R이라는 길이겠지? 그러면서 뭐가 발생? 직각이 발생이 된다는 걸 보여야 돼. 맞니? 자, 그러면 봐봐요. 요 직각삼각형 보이십니까? 이 A라는 각도랑 요 각도랑 동일한 각도죠. 맞니?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무슨 식이 발견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를 챌 수가 있냐면은 무슨 눈치를 챌 수가 있냐면은 자, 요렇게 보는 거야. 다시 요렇게 봐. 그러면은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뭐야? 이 R분의 뭐라고 영우야? 괜찮아? 말해봐. 뭐라고? 그렇지. 사인 A가 되겠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사인 A 넘기고 2R 넘겨주면 뭐예요? 사인 A는 2R이다 해요. 이랬습니까? 뭘 처음 듣는 거 마냥 이게 뭐냐? 편하게 들어가지 니네들은. 그 다음에
이 점을 다시 옮긴다면은 똑같이 뭐가 나오겠어요? 너랑 너랑 나오겠죠. 그 다음에 너랑 너랑도 나오겠죠. 맞습니까? 괜찮나요? 자, 공식 증명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저 공식에 대한 몇 가지 키워드를 던져드릴게요. 오케이? 자, 사인 법칙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몇 가지 기본적인 키워드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외접원입니다. 외접원이 나온다면은 그 자체로도 사인 법칙을 일단 의심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알겠니? 계속해서 논리를 추가 드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뭘 더 추가시키냐면 기본에서 안 했을 겁니다. 각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를 볼 때예요. 각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를 볼 때도 사인 법칙을 의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S 우리 사이좋게 지내기를 했잖아, 그치? ASA 결정 조건에서도 뭘 써야 돼요? 사인 법칙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잘 봐요. 요 놈만 딱 떼볼까요? 두 각을 알고 하나의 길이를 알면 뭘 할 수 있다? 다른 한 변의 길이를 알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뭐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두 변의 길이와 한 각을 알아도 되잖아요. 네, 맞아요. 맞는데 저는 그냥 생각의 기준을 정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실제로 두 변과 하나의 각이 있을 때는 이거 잘 적용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알겠니? 봐봐, 이 순서가 무슨 순서냐면은 중요도 순이야. 중요한 키워드 순이야. 알겠니? 니네들이 씨발 12시간 수업해봐라! 나 지금 진짜 니네 수명 땡겼으면서 일하고 있는 거야. 내가 월급만 맨날 9시 되잖아요? 그러면은 축 쳐져가지고 해 씨발 이러고 만다고 진짜로. 나 지금 진짜 미래 수명 땡겨쓰고 있어요. 알겠지? 어차피 오래 살 것 같지 않지만 근데 이게 사인 법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니? 자,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시키겠습니다. 오케이? 플러스 알파인데요. 이거는 좀 독특한 도형이고요. 사인 법칙에서 좀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라서 몇 가지만 좀 던져드릴게요. 자, 야 기본, 내가 내적 사각형 했니? 안 했어? 안 했어. 나머지 봅니다. 안 했던 것 같아. 오케이. 오송아 씨도 저한테 보내 거짓말 치셨잖아요, 그렇죠? 학교 가니? 안 가요. 학교 가니? 학교 가요. 자, 봅시다. 자, 봐봐요. 저들고래한 성질들까지는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입니다. 내접 사각형이라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사인 법칙이랑 연관이 있으니까 보여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내접 사각형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자, 봐봐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보조선을 좀 그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각형에 대한 보조선은 뭘까? 대각선입니다. 대각선을 긋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중학교 2학년 때 사각형에 대한 대각선의 정의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정의가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동일하게 유지시켜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도형을 볼 때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이기 때문에 대각선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사각형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상황 자체는 지금 잘 봐요. 이렇게 보면 뭐예요? 이 상황이죠. 이렇게 봐도 저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인 법칙 덩어리입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내적 사각형을 설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인 법칙을 의심하는 좀 특이한 도형, 뭐 특이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인 법칙을 기본적으로 꺼낼 수 있는 도형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거 몇 가지만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이 각이랑 같아야 달라요? 같죠? 원주각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요 각이랑 같죠? 동일한 원주각 때문에요. 자, 그럼 뭐가 보입니까? 닮음이 보입니다. 닮음이 보여요. 내적 사각형인 상황에서는요, 사인 법칙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닮음이 엄청나게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왜 가능성이 있냐면은요, 양재성 교육과 양재성 교육과정 때 있었던 내용이에요. 할선 정리, 박력 정리 해가지고 그때는 중학교 때부터 존나 인생 스파르타 했거든요, 진짜로. 근데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는데 그게 수능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닮음을 인지한다면은 내가 간단하게만 하나만 성질 설명해 드릴게요. 이 길이 A, 이 길이 B, 오케이? 이 길이 C, 이 길이 D라고 한다면은요, A, B는 C, D를 만족합니다. 이거 닮음이에요, 그냥. 알겠죠? 뭐 이거를 막 간드러지는 말로 막 할선 정리니 뭐니 개 씹소리를 하시는, 죄송합니다. 할선 정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디테일은 지금 잡는 거 아닙니다. 그런 디테일을 잡는 거는 진짜 상위권 애들이 잡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 우리는 뭐를 인지해야 돼요? 닮음을 인지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보이시면은 트라이를 해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지 않다. 알겠지? 닮음 상황 나오면서 사인 법칙과 연결되는 게 내적 사각형의 기본적인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했을까요? 자,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면은, 봐봐, 이게 뭐야? 사인 법칙. 알았어.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고사인 법칙. 고사인 법칙. 괜찮아요. 우리에겐 유튜브가 있어요. 자, 고사인 법칙이고요. 고사인 법칙은 이제 미리 키워드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미리 키워드를 설명해 드리자면은요, 첫 번째로는 뭐였니? SAS 결정 조건입니다. 두 변과 끼인각이 아닐 때 코사인 법칙이 웬만해서는 의도적으로 구해집니다. 오케이? 코사인 법칙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생각이 타고 흘러오는 거겠죠. 삼각형 요렇게 접히면은 일반적으로 뭐로 구해라? 변의 길이들을 코사인 법칙으로 구해라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시작합시다. SAS 결정 조건도 코사인 법칙을 떠올리는 가장 중요한 1순위고요. 그 다음에 2순위는 뭐라고 했죠, 제가? 피타고라스 확장 버전이라고 좀 생각하라고 합니다. 일부러요. 오케이? 피타고라스 법칙의 확장 버전이라고 생각하라고 하는데, 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코사인 법칙은 증명이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안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네,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고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는 이 미천한 양재성의 생각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했죠. 원래는 제1코사인 법칙, 제2코사인 법칙이 나뉘어지면서 1코사인 법칙을 통한 증명이 되는 게 2코사인 법칙인데 다 사라졌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론 없이 받아들여도 전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상황이라고 생각할게요. A, B, C겠죠? 자, 먼저 공식을 외우거나 할 때는요, 피타고라스의 확장 느낌으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근데 결국엔 쓰이는 건 너의 키워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니까 우선순위 확인하시고,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A제곱이라는 길이는요, B제곱이라는 길이와 C제곱을 더해야 돼요. 이건 뭐예요? 피타고라스예요. 맞나요? 그런데 이건 직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정을 해줘야 돼요. 이 BC 코사인 A라는 값으로 보정을 합니다. 오케이? 외우기 쉽죠? 우리 시차이도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요? 아니에요. 외우지 마세요. 씨. 하지 마세요. B제곱은, 자, 우리 대지랑 말해볼까? A제곱 A제곱? C제곱 우와! 2AC 코사인 B. 야, 끝났어. 이제부터 코사인식 까먹었다? 주인성보다 아래다. 나갈 거야? 나가. 나가야겠네라는 게 여기서 지금 어울리는 말이야. 아니지. 다행이다. 주인성이 까먹을 리가 없으니까 나도 까먹을 일이 없겠구나.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죠. 알겠어요? 네. 그렇지. 자,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로 구해줍니다. 잘 봐요. 이것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이 길이를 구하고 싶어.
야 205씩 써놓고 씨발 이 길이 구하려고 하는 그런 미친 짓을 안 하겠지. 그죠? A제곱을 구하고 싶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보는 B, C, A라는 겁니다. 두 변과 끼인각이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마찬가지죠. 두 변 끼인각, 두 변 끼인각. 됐습니까? 자, 그런데 너를 약간 변형합시다. 너를 약간 변형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위의 식부터 변형해 볼게요. 자, 위의 식을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은 이렇게 변형할 겁니다. 코사인 A는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분자로 갖고 분모에 EBC를 쓰면 되죠. 한 번 더 코사인 B를 관점으로 본다면은 A제곱 더하기 C제곱에서 B제곱을 뺀 다음에 2AC로 나눠주면 되죠. 맞습니까? 귀찮아요. 안 쓸 겁니다. 자, 이제 이거 의도 파악해봐. 이거 뭐야? 의도 파악해봐. 이거 언제 쓰겠냐? 이거 식이 복잡한 거야. 남발하면 안 돼. 목적이 확실해야 돼. 언제 쓰겠냐? 삼각형을 결정할 정현이가 개소리를 안 하니까 너가 개소리를 하실 거네. 언제 씁니까? 길이는 주어졌어. 오 맞아요. 오 진화했어요. SSS 조건이 됐습니다. 맞나요? 이해되죠, 그쵸? 알겠습니까? 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공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는요 공식에 대한 목적이 정말로 확실해야 오케이? 쓸 수 있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몇 마디만 조금만 첨언을 하고 일단 마무리 지을 겁니다.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은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거에 의존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셀을 푸시는 분들은요 어차피 문제가 너냐로 꼬라박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 두 개에 의존하면 되는구나, 그냥 일단 써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세상 제일 위험합니다. 이거 자이스토리 뒤에 1등급 문제 몇 개 봐보세요. 난이도 미쳐돌아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주면 되냐면은 이 두 개는 너네들이 도형의 문제를 풀 때는 아주 많은 것들 중에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냥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거라고요. 응? 야 지금 여기에서 가방에 망치 들고 다니는 데 있어? 없잖아. 나도 안 들고 다녀. 그거는 망치 언제 써? 필요할 때 쓰잖아. 맨날 망치를 들고 다니지 않는다고 너희들도. 너냐? 아니지? 진짜 무서울 뻔했네. 나와요. 너랑 너를 도구 취급해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했던 애들한테는 좀 좋은 말인데, 직각삼각형을 보겠다는 건 고3 애들아, 직각삼각형을 보겠다는 거는 논증 기하적 관점이 세. 오케이? 그런데 일반적인 삼각형이라는 것은 무슨 관점이 센 거냐면은 해석 기하적 관점이 세. 실제로 고3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 법칙들을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해석기하의 연장선이라고 가르쳐요. 왜? 일반적으로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은 이 해석기하를 키워드로 달아주는 건 뭐냐면은 도형이 문제를 볼 때 약간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좋냐면은 미지수 개수와 식의 개수를 맞춰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다만 여러분들 저한테 논증 해석 설명 안 들은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오케이?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논증은 완전 도형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은 식으로 보라는 거예요. 약간. 오케이? 딱 그 차이인 거고, 고3 친구들은요 조금 더 생각을 넓히시려면은요 일반적인 삼각형은 해석기하, 미지수와 식의 개수를 맞춘다. 이 정도 관점도 들고 가시길 바랄게요. 알겠습니까? 이게 삼각함수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이후에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삼각형의 넓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거는 메인이 아니라 서브입니다. 나중에 들고 갈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영상 한번 끊어주시고요. 이제 문제를 풀어봅니다. 시발 끝냅니다.